여러분, 혹시 비 오는 날 튼튼한 우산을 썼는데 강풍에 우산살이 통째로 뒤집혀서 비를 몽땅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지킬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금융시장에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전설적인 우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올웨더 포트폴리오. 사계절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끄떡없다는 뜻이죠.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이 방법은 그야말로 마음 편한 투자의 정석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믿었던 우산이 무참히 꺾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투자법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입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할 때나 침체할 때, 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마법의 비율을 찾아냈죠. 주식, 채권, 금, 원자재를 골고루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주식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장기 채권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경제 위기를 부드럽게 넘기며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230 직장인들이 이 비율을 그대로 따라하며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주식창을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 본업에 충실하게 딱 좋았거든요. 하지만 2022년 시장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방패 역할을 해주어야 할 채권마저 동시에 곤두박질 친 겁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계좌에 파란 불이 가득해지자 초보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달리오의 마법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난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은 오랫동안 놀이터의 시소 같은 관계였습니다. 경제가 좋아서 주식이라는 친구가 위로 부웅 떠오르면 채권이라는 친구는 아래로 내려갔죠. 반대로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바닥으로 추락하면 사람들이 안전한 채권을 찾으면서 채권 가격이 위로 치솟아 내 자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바로 이 시소가 영원히 정상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소의 가운데 축을 통째로 무너뜨린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친 듯이 치솟은 물가,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해 등장한 고금리라는 괴물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돈이 마르면서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이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가 높아지니 과거에 낮은 이자로 발행되었던 기존 채권들은 매력이 떨어져 가격이 폭락해버린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율 2%짜리 예금에 돈을 묶어뒀는데 다음 날 은행에서 이율 5%짜리 특판 예금을 내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예금을 유지하고 싶을까요? 당장 해지하고 갈아타고 싶겠죠. 채권 시장에서도 똑같은 심리가 발동한 겁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기존 채권의 가치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듯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식의 하락을 방어해 주어야 할 핵심 수비수가 자책골을 연달아 넣은 셈이 된 것이죠. 결국 과거 40년간 이어져 온 금리가 낮아지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포트폴리오는 고금리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산 배분을 포기하고 다시 위험한 단타 매매로 돌아가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도가 오래되었다면 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형에 맞게 지도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2024년,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금리가 높은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올웨더 2.0 수정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 전략의 구멍을 메워줄 첫 번째 대체 자산은 바로 원자재입니다. 석유, 구리, 곡물 같은 실물 자산들이죠.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물가 상승의 압박에 시달리며 헐떡거릴 때 원자재는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며 가격이 오릅니다. 포트폴리오에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 펀드 등을 일정 비율 추가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가올 때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진짜 돈, 바로 금입니다. 기존 올웨더에서도 금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에 금이 가거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습니다. 주식도 채권도 믿을 수 없는 극단적인 공포의 순간, 금은 계좌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주는 단 역할을 합니다. 물가가 오를 때도 돈의 가치 하락을 훌륭하게 방어해주죠. 여기서 2024년 버전에 걸맞은 파격적인 조미료를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입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사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전통자산과 다르게 움직이는 대체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자산의 1에서 5% 정도, 내가 없어져도 밤잠 설치지 않을 아주 적은 비율만 담아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변동성이 장기적으로는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료는 다 모였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금, 그리고 약간의 비트코인. 자산 배분은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고추장이 너무 많으면 맵고 밥만 많으면 밍밍하죠. 2030세대라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방어력만 높은 채권 비중은 조금 줄이고 성장을 주도하는 주식과 물가를 방어하는 실물 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섞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 성향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며 나만의 황금 레시피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비율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원래 목표했던 비율이 망가지고 계좌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자산 배분의 진정한 꽃은 리밸런싱, 즉 비중 조절에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제멋대로 자라난 가지를 쳐내고 영양분이 부족한 시든 꽃에는 물을 주어 정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투자에서 이 가지치기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밸런싱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진 자산을 과감하게 일부 팔고 그 돈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비중이 줄어든 자산을 사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가격이 비쌀 때 수익을 챙기고 남들이 절망하며 가격이 쌀 때 줍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감정의 동의 없이 기계적으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원칙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리밸런싱은 언제 해야 할까요? 매일 화면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특정 날짜를 정해두는 겁니다. 내 생일이나 1월 1일처럼 기억하기 좋은 날로요. 혹은 특정 자산의 비중이 목표치에서 5% 이상 어긋났을 때만 알람이 울리게 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규칙을 지키는 뚝심입니다. 처음 자산 배분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며칠 떨어지면 이 방법도 틀린 게 아닐까 불안해하고 옆자리 동료가 급등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올웨더 전략은 단거리 달리기용 운동화가 아니라 히말라야를 오르기 위한 묵직한 등산화입니다. 매일의 날씨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전염병이 돌거나 은행이 파산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향한 자산에 튼튼하게 돈을 분산해 두었다면 그런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을 싼 값에 늘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 됩니다. 출렁이는 시장의 파도를 두려워하며 피하지 마세요. 잘 설계된 자산 배분이라는 서핑보드가 있다면 우리는 그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는 벅찰 수 있습니다. 처음엔 주식과 예금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원자재 ETF도 사보고 금도 모아보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도 내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산이라는 훌륭한 주식회사의 단 한 명뿐인 CEO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특정한 비율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자산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멘탈을 지킨다는 그 철학 자체입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전쟁이 나든 평화롭든 우리는 오늘 밤에도 두 다리 쭉 뻗고 숙면을 취해야 하니까요. 2024년의 변화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전략들을 하나씩 내 계좌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끄기 전에 당장 증권사 앱을 켜고 내가 가진 자산들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식에만 100% 쏠려 있다면 내일 당장 10,000원이라도 금이나 원자재 ETF를 사보며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짓는 거대한 눈덩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나가는 자산 배분 전략. 오늘 당장 점검하고 시작해보세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